투명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알 권리,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에 다양한 여론조사가 사용됩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택수 대표가 있습니다. 어릴 적 치열한 영적 전쟁을 체험한 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택수 대표. 평탄하지 않은 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실함으로 바른 정보 전달을 추구하는 리얼미터 대표 이택수 장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우리 프로그램이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네. 새롭게 하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이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된 인생을 고백하는 시간들인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경험들을 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 새롭게 변화된 순간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청소년기 시절에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인생이 180도 변화되신 분입니다. 이택수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아니, 사실 우리 CBS 라디오에서는 목소리로 굉장히 친근한. 네, 그렇죠. 대표신데. 네. TV에서 얼굴을 보여주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첫 출연이라서 긴장되고. 이제 라디오는 뭐 워낙 익숙하니까. 김현정 앵커가 워낙 또 리드를 잘 해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이나 정아 씨가 잘 리드해줄 걸 믿고 긴장을 좀 풀고 임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그 리얼미터의 대표신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주로 어떤 여론을 많이 조사하시나요? 저희가 매주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하고요, 또 각 정당 지지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일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주일은 이제 당연히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일날 조사해서 저희가 주중에 한번 발표하고요. 또 주간 집계를 월요일날 CBS 라디오를 통해서 매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선거 조사 외에 마케팅 조사라든지 또 공공 정책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차 되신 거죠? 지금 13년 차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뭐 흰머리가 살짝 있기는 하시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로 봐서는 굉장히 젊은 대표 같으시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소리 듣기에는 조금 젊어 보이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우리 선배 장로님들은 원래 40대 중반대 장로님들이 많이 되셨는데 요즘 이제 평균 연령이 좀 길어지면서 장로님 되시는 연령대가 대략 50대 뭐 중반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0입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4월 달에 장로가 됐는데 익숙치 않고.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집사님이 그 호칭이 더 익숙한 사람인데 이제 점점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장로님이 되셨군요. 아직 잉크도 잘 마르지 조금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론조사기관 대표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좀 뭔가 좀 분석적이면서 예리할 것 같은 좀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성적이신 분이 하나님 언제 만나시게 되셨을까? 좀 그게 궁금해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모태 신앙이고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자라오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그쪽으로 시집을 가시면서 불교 집안에 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살 때 아버님이 서울로 이제 교직을 옮기시면서 교회 바로 옆에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3살 때부터는 교회랑 좀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지금 장로로 있는 신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그러게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불교 집안이셨다고 아버지가 그랬으면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핍박과 그런 반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님이 불교 신자였고 또 이제 집에다가
떠놓고 이렇게 미신 같은 네. 그런 기복신앙을 이제 하셨던 분이라서 당연히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는 건 반대하셨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사했지만 저희 어머님이나 또 우리 가족들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네. 그런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좀 자유롭지 못했었죠. 근데 네.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아버님도 이제 조금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마 아버님도 이제 정착을 하시고 교회를 온 가족이 다 다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릴 적에 남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뭐 네.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우리 다 네. 경험들이 있는데, 이 장로님 저희가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유난히 위험한 사고들을 많이 네. 겪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장난꾸러기였었어요. 글쎄, 네. 눈에 지금 유난기가 아직도 좀 있으셔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네. 어릴 때 이제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네. 자전거는 항상 형한테 사주고 제 자전거는 없었어요. 근데 형하고 저하고 이제 5살 차이다 보니까 자전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작은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형 큰 자전거를 타니까 제가 이제 주로 친구들 자전거를 빌려서 탔었는데, 저희 집에 친구가 숙제하러 같이 놀러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숙제할 때 저는 그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이제 교회 근처로 가서, 내리막길이었는데 제가 내리막길에서 이제 속도를 좀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이제 순간적으로 계산을 했죠. 브레이크가 안 들면 저 맞은편에 있는 그 판잣집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문이 유리로 돼 있었어요. 이야. 네. 그래서 한 5초 있으면 부딪힐 것 같은데 네. 자동차가 나타나든지 어휴. 아니면 두 번째는 자전거라도 나타나든지, 최악의 경우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거기다 이제 받으면 일단 유리문에는 안 부딪히니까, 그래서 제가 짧은 5초 동안에 기도를 간절하게 네. 했죠. 그래서 저 문이 부서지면 그 집안에 있는 또 사람들 다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누군가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네. 자동차든지 자전거든지. 근데 마침 한 2초 후에 네. 동네 이제 건달 형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쓱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풍채도 좋고. 네. 저 형 정도면은 내가 받아도 크게 안 다치겠구나. 그래서 거기다 전속력으로 가서 받았죠. 아니 5초인데 정말 한 50분 가량의 생각을 네, 하셨어요. 네. 그 순간에. 네. 아, 근데 하필이면 건달 형이라 어떻게. 근데 그 형이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본인도 네. 넘어지고 네. 다쳤는데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를 때릴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다친 데 없니 하고, 워낙 어린 이제 친구였으니까 그냥 보내줬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했죠. 그리고 그 자전거는 약간 좀 이렇게 이상이 생겼는데 친구한테 아무 이상 없던 것처럼 가지고 저는 숙제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축구를 워낙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몰래 수업 시간에, 겨울방학 때였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땡땡이 치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운동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얼음 위에 눈이 좀 와 있는 상황이라서 얼음이 있는 걸 모르고 제가 태클을 했는데 머리를 이제 꽈당 했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뇌진탕이 좀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정신은 잠깐 있었어요. 근데 동공이 굉장히 커지고 하늘이 이제 너무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환해지고, 근데 친구들이 괜찮냐고 했을 때 괜찮다고 하고 저는 학교 뒤 건물로 이제 걸어가면서 안 아픈 척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창피하니까. 근데 그때 이미 정신을 좀 잃었던 것 같고요. 제가 건물 그 뒤를 한 100m 정도를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깨어났어요. 정신이 없다가 이제 네. 정신을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가는데 정신을 들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이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은 겨울이고, 근데 제 네. 이름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택수의 하나님, 제 정신을 좀 들게 해주시고 기억에 나게 해주시오. 왜냐면 그때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네네. 네. 그리고 한참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나요? 그렇죠. 네. 머리는 이제 퉁퉁 부어 있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다시 내려가서 설명을 이제 부탁을 했죠. 제가 왜 다쳤는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설명해 주면서 약간의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집에 가서 어머님이 이제 약을 주셔서 약 먹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조금씩 생각이 나서. 근데 감사했던 거는 제가
그 과정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셨다.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한 번 그런 큰 사고를 겪어도 되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니, 눈가에 아직도 장난기가 좀 그러니까 있어요.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유. 조심하세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넘기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네.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머니께서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어머니는? 어머님은 특히 제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막내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제가 좀 뭐 장난도 치고 사고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머님의 그 사랑 그걸 또 이제 나중에 커서 좀 갚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질문해서 뭐 의견을 종합하시고 그걸 여론을 네. 발표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좀 역지사지. 네. 저희가 한번 거꾸로 네. 질문을 드려서 설문을 아, 드려서 그러니까요. 장로님의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걸로 네. 한번 바꿔보려고 사전에 저희가 녹화 전에 이제 질문을 하나 네. 드렸는데 설문에 응하시고 답하는 시간을 저희가 네. 마련했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제가 정아 씨가 오늘 준비한 판넬을 하나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네. 네. 내 생에 잊지 못할 순간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네. 녹화 전에 우리 장로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문 내용인데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네, 첫 번째, 내 생에 잊지 못할 순간 어떤 순간이 네. 있었을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영적 영적 전쟁. 전쟁. 이거는 네. 좀 센데요. 오. 처음부터 영적 전쟁. 네, 어떤 순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대구에서 올라와서 불교 집안에서 이제 기독교 집안으로 네.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형이나 누나나 다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저한테 가장 먼저 영적 시련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선잠을 깼을 때 그러니까 내 혼이 제대로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때 내 영을 강하게 누군가 지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그게 이제 귀신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게 잠깐 동안 악령이 나를 괴롭혔던 것이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그 순간에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당시에 어머님이 이제 그럴 때마다 안아주시고 찬송가 불러주시고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악령이 나가면서 저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네. 기억은 잘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떨리고 두렵고 뭔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랬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점점 없어지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네. 그런 시련이 없어졌죠.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일종의 약간 남들이 볼 때 그냥 잠꼬대 같은 모습의 그런 네. 부분들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그 어떠한 공포보다도 너무나 이 옥죄임 같은 그러니까 그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잠깐 악령이 이제 저를 지배했던 뭐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 사람들 중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제가 어릴 어렸을 때 적의 경험을 이제 본인을 하셨고 네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셔서 네. 본인이 또 수련회 기간에 친구들과 함께 네. 공동체에서 경험하셨던 것도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해주셨다는데 어떤 제가 내용입니까? 두 번째 거듭났던 게 이제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네. 때였는데요. 사실 고1 때까지는 그 말썽꾸러기 이택수가 계속 이제 연장이 네. 됐었는데 고1 때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영적인 전쟁을 했던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고1 수련회를 네. 아멘 기도원으로 저희 교회 고등부가 갔었는데요. 이제 제가 중등부 회장할 때 같이 임원했던 여자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난 후에 갑자기 울부짖고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이 친구가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이제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이상해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뭔가 억눌렸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네.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수련회 강사님이었는데 귀신을 그 쫓았던 경험이 많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귀신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랍고 두렵고 또 처음 이제 봤던 광경이었기 때문에 좀 기도를 하다가 아멘 기도는 굉장히 당시에 이제 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운동장으로 이제 제가 나가서 아무도 없었던 운동장이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한테 이 친구한테 꼭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혼자 기도를 하면서 돌을 던졌던 이제 그 경험이 있는데 한 2-3시간 있다가 다행스럽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네.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귀신이 나갔고 나중에 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친구랑 제가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고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억눌렸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너무 힘들었던.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택수야 너 아까 나 귀신 들렸을 때 운동장에서 돌 던지고 있지 않았니?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 귀신이 나왔을 때 저를 봤구나.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 수련회 때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원망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몸속에 있는 의자 위에 마음의 의자 위에 악령이 들어와서 날 지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본인에게는 아주 어릴 때 하고 중고등학교 때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경험했던 영적 전쟁. 그것이 평생에 자신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인생 역전. 이게 참 보통 단어들은 아니에요. 영적 그러니까요. 전쟁도 그렇고 인생 역전도 이게 보통 단어는 아닌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이제 3남매 중에 막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하고 누나는 공부를 잘했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프로그램이 장학 퀴즈였습니다. 장학 퀴즈 하면 형은 항상 정답을 딱딱 맞추고 저희 아버님이 맨날 역시 우리 태컨이는 훌륭해 칭찬하는데 택수 넌 모르지. 항상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정 못 받고 주눅 들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한테는 심부름 한번 시키질 않았었어요. 술, 담배 하시면서도 특히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니까 술, 담배 심부름 하기 싫은데 저희 아버님 항상 택수야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그게 너무 싫었었죠. 그리고 우리 집에 뭐 훔쳐갈 것도 없는 그냥 보통 집이었는데 당시에 그 은수저를 훔쳐가는 또 도둑들이 있었어요. 몇 번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집을 비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도 공교롭게 다 나가야 되면 저는 집을 갔었어야 돼요. 저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뭐 형은 잘못한 건 없지만 형도 원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고1 때 수련회 가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제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고 형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연습을 했죠. 기도하면서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고요. 제 이 생활이 바뀌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렇고 택수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장난꾸러긴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형이나 누나보다는 성적이 안 올라가는. 그래서 참 답답했었는데 고1 이제 그 수련회 그 무렵부터 성적이 이제 제일 잘했던 게 반에서 10등이었었어요. 근데 반에서 10등이 갑자기 반에서 2등으로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부터는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는데, 뭐, 전교 이제 10등 안에도 들어가고, 전교 3등까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확 올라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셨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역지사지, 저희 아버님, 저희 형, 어머님, 누님 다 이해를 하는 연습, 훈련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랑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받으면
출제자의 마음. 출제자가 이거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심오한데요. 네. 출제자의 마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이제 많이 연습했던 거는 쉽게 맞추는데 모호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모호한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출제를 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제가 확실하지 않아도 그 답을 체크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보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유명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다 모를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찍었는지를 확인하러 왔었어요. 그 정도로 제 삶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야, 나는 공부 잘하는 분들의 수없는 비법을 들어보긴 했는데 네. 그러게요. 출제자의 의도를 역지사지로 파악해서 선생님이라면 왜 이 문제 냈을까? 네. 내가 이 지금 수험생 어머님들 잘 네. 기억해 네, 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좋은 네. 포인트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아버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약주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방학 시간에 시간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일단 방학하면 한 달 동안은 계속 술 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님이 당시에는 뭐 급여가 자동이체가 아니라 노란 봉투에 갖고 오셨거든요. 네. 저 아직도 기억나요. 봉투에 뭐 이렇게 수당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다 써 있거든요. 쭉 써 있죠. 네, 그래서 네. 몇십만 원 딱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시고 보면 봉투가 비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한 달 뭐 먹고 동안 살지? 뭐 그러게요. 먹고 살지. 그래서 제가 쓰는 것도 아껴 쓰고 엄마 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용돈도 막 아껴 쓰고. 저희 어머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무튼 그 약주를 좋아하시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큰 수술하셨는데 수술 네. 후유증이 생기신 다음부터는 한번 약주를 드시면 잘 못 끊으셨어요. 네. 병원에 실려 가실 때까지 잘 못 끊으시고 병원에 가셔서 이제 링겔 맞고 그럼 아버님은 좀 지금으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셨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형이나 뭐 누나나 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을 원망했던 적이 많았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버님도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술을 줄이시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은 이제 못 드세요. 네.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네. 못 드시는데 예전에는 좀 기운만 나시면 약주를 드시려고 했었고 네. 네, 어려웠었죠. 아니, 이렇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그런 비법을 공부하셔서 네. 성적이 많이 오르셨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원하는 대학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갑작스럽게 공부를 잘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워낙 까불었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제 놀자고 계속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껄렁껄렁한 친구들도 있고 공부 잘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대학을 뭐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한테 제가 지금 한참 이제 공부에 재미도 느끼고 성적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대를 빨리 가겠습니다. 고2 마치고 검정고시 치르고 학교를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검정고시 치고 서울대를 빨리 시험을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반대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동안 학교도 안 가고 파업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고3 올라갈 무렵에. 근데 아버님이 이제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녔고 다니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기자 혹은 PD를 하고 싶었고 네. 그 가고자 했던 직장이 CBS였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좀 국장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뭐 그 과정에서 대학도 그럼 미션 스쿨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제가 고3 때 한번 놀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 캠퍼스도 네. 아름답고 또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들도 있고 또 그 채플 예배당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미션 스쿨에 가자고 같이 약속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다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6명이서 계속 공부해서 다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아, 그래요. 와. 집단으로 가신 네. 분들. 그러게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이야,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네, 벌써 네, 마지막 네, 키워드를 네. 볼 내 생에 잊지 차례입니다. 못할 순간 세 번째 어떤 네, 내용일까요? 마지막은 네. 범죄와의 전쟁.
주로 오늘 전쟁, 뭐 역전, 굉장히 네네. 전쟁 용어 뭐 이런 아니 근데 용어들이 이 많이 나와요. 범죄가 들어가니까 뭔가 네. 좀 험악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뭐죠? 내 생에 네. 잊지 못할 순간 가운데 범죄와의 전쟁이다. 전쟁. 네. 제가 이제 사업 시작한 게 2000년부터니까 이제 18년 됐는데요. 리얼미터는 이제 13년 됐지만 네. 그 전에 한 5년 동안에는 다른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른 사업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실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대학원 동문 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당시에 대학원 선배님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제가 이제 이사를 맡았고 이제 같이 공동 주주였죠. 네. 그리고 저는 리얼미터의 전신인 디지털랩이라는 자회사를 또 만들어서 저는 계속 리서치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기업은 그 위성 인터넷과 관련된 이제 방송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펀딩을 많이 받아서 꽤 직원도 많이 60명까지 늘리고 또 무궁화 위성도 임차해서 스튜디오도 뭐 꽤 잘 갖춰놓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가 2000년도에 닷컴 붐이 쭉 올라가다가 한번 꺼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도 투자가 이제 추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대표이사 맡았던 제 선배님이 급하다 보니까 사채를 이제 쓰게 됐고요. 사채 쓰는 과정에서 사채 폭력배들이 같이 들어와서 네. 많은 직원들이 이제 그만뒀는데 한 5명 정도 애사심이 깊었던 5명 정도 남아서 일을 계속 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사채 폭력배들이 이 회사를 이제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직원들한테도 일부 뭐 급여도 조금씩 주고 네. 탐냈던 거는 이제 그 회사 집기들이었었어요. 방송 자재들이 네, 뭐 네. 몇십억 네. 됐기 때문에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직원들한테 2천만 원 정도 월급을 한 달치를 준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대표이사 선배가 이 법인 도장을 갖고 사채 폭력배들한테 이래저래 휘둘리다 보니까 제가 주주 겸 이사였기 때문에 법인 도장, 이른바 옥세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많은 또 다른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 폭력배들이 그 도장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저를 찾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전화도 안 받고 응해주질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제가 이제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5명 남은 직원들한테 회사 회의실에 갇혀 있다. 그리고 바닥에 신문지가 깔려 있고 휘발유를 뿌려놓고 네. 라이터로 불 붙이려고 하고 있다. 네. 그 폭력배들이. 그리고 이제 폭력배가 전화 받아서 너 안 오면 이 사람들 다 죽일 거야. 그래서 영화 같은 장면이 그러네요. 나한테도 네,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달려갔죠. 갔더니 이제 이 친구들 이제 갇혀 있고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폭력배들이 당장 얘네들한테 준 한 달치 2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너도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 풀어주고 2천만 원 내일까지 내가 줄 테니까. 근데 마침 이제 우리 회사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모기업 일이지만 일단 자회사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직원들 내보냈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갇혀서 2천만 원 내일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무슨 각서가 있어요. 네네. 영화에서 보는 신체 포기 각서. 뭐. 장기. 뭐. 네네. 네. 그래서 다 주겠다. 2천만 원 제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2천만 원을 주고 그 사건은 이제 무마가 됐는데 네. 마침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할 무렵이었는데 사채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잘 됐다 싶어서 때마침. 예, 도움을 이곳저곳에 요청을 했고 그 폭력배들 다 잡아갔어요. 네. 다 잡아가고 다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고 이제 폐업 절차를 적법하게 이제 밟아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폭력배들이 밉고 싫고 두렵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하고만 대화가 되니까 자꾸 저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구속이 됐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네. 부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네. 근데 만삭의 부인들이 찾아와서 네. 구속이 돼 있는 우리 남편들 좀 선처 좀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해서 제가 뭐 잠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선처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재판부 재판 때 가서 이야. 제가 피해자고
선처에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 네. 앞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좀 있다가 풀려났고. 네. 이제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와서 해코지하거나. 또 해코지할 수도 네.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와서 고맙다고 했었어요. 그래요? 당신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풀려날 수가 있었고 정말 뉘우쳤어요. 이분들이 뉘우쳐서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범은 지나가다가 한 몇 번 봤는데 네. 그 다음에도 여전히. 네, 바람직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네, 진짜 좋은 얘기네. 네. 그러니까요. 범죄의 전쟁 승리하신 거네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밉고 원망스러울 네.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네, 네. 가지고 네. 용서를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열게 네.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일들이었나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친 일이 없었다면 지금 리얼미터 일도 사실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얼미터 일을 하는 것도 사실 이 사법부하고 이렇게 멀리 지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민감하죠. 네. 이게. 네, 이 각 당의 경선 여론조사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고소고발 사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이 여론조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압수수색이 나오기도 하고 고소고발에 저희가 또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검찰에 초반에 많이 이제 갔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봤는데 제가 그 전에 조폭과의 전쟁에서 네. 이 검찰 법원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해자였지만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친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는 공정하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쪽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네. 네, 이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론에 민감하니까. 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을 하면서 참 내가 보람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참 이 일을 하기 잘했다. 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세상 한쪽이 좀 밝아지고 변화가 좀 생기는 네. 일.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럴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활성화된 네. 이유가 네.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그래서 또 국회가 또 공전될 때도 있다 보니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한테 하소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려면.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정부에서도 혹은 국회에서도 그거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민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민심은 선거를 통해서 여러 번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도 무시하지 못하고 가령 최근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어린이집 그 차량에서 네. 네네네. 이 무더위 선대는. 속에 희생된 어린이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차량 뒤에다가 네. 이 네. 운전사가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네. 그것도 이제 CBS랑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네. 그 바로 다음 며칠 후에 정부에서 그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청원이나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렇죠. 적용이 되는 국회가 해내지 못한 일을 네, 장관님이 그러니까요. 해내셨네. 네. 네, CBS랑 리얼미터가 좀 잘 해결해 나가고 그러네요. 있어서 멋있는 일이네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주목받는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이시지만 네. 또 교회에서는 드럼 치는 교회 동생으로 통하십니다. 교회 오빠 아니고요. 동생은 뭐예요? 교회 동생으로 통하십니다. 이게 교회 무슨 동생은 뭐 말인가요? 오빠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신길교에서 드럼을 이제 섰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교회 오빠였죠. 그렇죠. 네,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던. 지금도 오빠라고 해도 네. 손색이 없으신데. 네, 이제 근데 별로 왜냐면 저보다 더 젊은 오빠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교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 어머님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저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교회 남동생, 교회 아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셔서 되게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네, 네. 최근에도 교회 이제 수련회 가서 몇몇 권사님들, 저희 어머님이랑 가까운 권사님들이 너무 이뻐하시죠. 어릴 네. 때부터 봤는데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대견하게 커서 네, 장로님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봉사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쁘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 남동생, 뭐 교회 아들 뭐 이런 칭을 아니, 받았습니다. 멋있는 드럼 호칭인데. 치는 사랑받는 교회 동생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드럼 치는 오빠도 아니고 드럼 치는 교회 동생, 드럼 치는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세요? 드럼을 치다 보면 네. 뭐 늘 찬양 연주 많이 접하시고. 해주시는 네. 건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요즘 가스펠이 사실 가요보다 너무 좋아요. 네, 작곡도 좋죠. 잘하고, 좋은 찬양 편곡도 많죠. 잘하고, 연주는 사실 더 뛰어납니다. 근데 네.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18번으로 부르는 건 내가 주인 삼은 이 좋은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의자에 내가 자꾸 올라가고 싶고, 또 다른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 찬양을 자주 부르고. 원래 찬양을 잘 하신다는 소문이 좀 있던데. 여기까지 다 났습니다, 소문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당연히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래서 좀 하시란 얘기입니다. 좋아하시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 뭐, 네. 아니 뭐 하나님 앞에 네네. 드리는 찬양인데. 네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래, 이 저 교회에서 찬양은 역시 기타 치면서 그럼요. 예. 근데 떨려서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이러니- 약간 조금 중간에 코드가 약간 네네네. 그게 더 매력 있어요. 그게. 아니, 근데 이러니 사랑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정말. 이택수 장로님의 새로운 면모를 네,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또 되게 달라 보여요. 라디오에서 항상 그 정치 시사 평론처럼 네네. 하시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아주 날카롭고 그렇죠. 정확했는데 예리하고, 네. 오늘 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좋습니다. 네. 아니, 되고 지금 싶었고요. 이렇게 네. 리서치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하는 네.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라는 네.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CBS의 제안으로 이제 리얼미터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또 개입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는 계속 이제 성장해 왔고 이 사실 이 팩트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많이 난무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잘 알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 이 민심을 측정하자라고 해서 리얼미터라고 회사를 지었고요.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민심이 또 선심이라고 하니까 많은 그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또 이 위정자들한테 전달하고 그 과정이 선거가 워낙 뭐 2년 혹은 4년에 한 번 치러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시로 우리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이제 통로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보람을 느끼실 것 네. 같아요. 우리 이택수 장로님이 오늘 새로운 또 이렇게 그 인간적이고 또 소소한 이야기를 네. 들으면서 더 정감이 있고 신뢰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또 아마 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생 네.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의 기도의 제목들 좀 남겨주시죠. 일단 저희 리얼미터가 13년이 되고 CBS의 많은 후원으로 지금 정착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 조사업계에서 기사 인용률은 탑입니다. 근데 이 매출 규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제가 배가 고프고 부족합니다. 리얼미터가 잘 돼서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남북한이 훈풍이 불고 있고 뭐 종전선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여론조사 가능한 그런 조사 정착돼서 이야. 네. 리얼미터 지사가 평양에 설립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게 뭐 5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빨리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도를 곳곳에서 하시니까 통일이 네. 멀지 않았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정말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그 기도 제목을 언젠가 다시 우리가 자료 영상을 보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됐네. 네. 아멘. 네, 그렇게 아멘.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TV에서 뵙고 네. 또 앞으로 계속 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전히 그 친근한 목소리로 또 날카롭게 네.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거든요. 때로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네.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네. 역할을 감당하시는 장로님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쇼보다.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네. 아이, 어려워. 김현정의 뉴스쇼 워낙 인기도 많고 월요일마다 들으면 맞아요, 목소리 맞아요. 그 시간대를 나오죠. 네. 그 목소리는 되게 익숙한데 사실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뉴스, 이 라디오.